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마켓장이 마감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테슬라의 2023년 1분기 실적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어제 주가가 2% 정도 내려갔고 발표 이후에 추가로 주가가 6% 이상이나 떨어졌습니다. 자, 매출과 EPS 모두 전문가들의 예상과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순수익과 EPS 모두 20% 이상이나 떨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약간 실망시키기도 해서 크게 매도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1분기 테슬라의 분기 실적 수치 결과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실 만큼 좋지 않게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모델 X, 모델 S의 매출을 보시면 작년과 비교해서 18%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마켓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가 18%라는 수치를 보고했다면 주주분들께서 아주 좋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번에 발표된 18%와 비교했을 때 2022년 4분기에는 자동차들의 세일즈로 인한 매출이 전년 대비 33%나 늘었고 2022년 3분기에는 무려 55%나 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1분기에 18% 정도밖에 늘지 않은 거죠. 반면에 에너지 생성과 스토리지의 경우 작년 대비 무려 148%나 늘었고 서비스 및 기타 다른 매출이 44%나 늘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회사의 전체 매출은 작년 대비 24% 늘었는데요. 2022년 4분기에는 37% 그리고 3분기에는 무려 56%나 늘었었죠. 매출에서 지출을 뺀 growth profit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17%가 나왔는데요. 작년 4분기에는 플러스 19% 그리고 작년 3분기에는 무려 플러스 47%가 나왔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곤 있죠. 자,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순수익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24%가 나왔고 EPS 역시 전년 대비 마이너스 23%가 나왔는데요. 작년 4분기에는 순수익이 플러스 59%, 3분기에는 무려 플러스 103%가 나왔었고 EPS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에는 플러스 57% 그리고 3분기에는 플러스 98%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 수치들을 비교해 보시면 투자자분들께서 걱정할 만한 수치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이번 발표 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가 높은 불안한 마켓은 테슬라에게 오히려 아주 좋은 기회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켓이 좋지 않아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기차 한 대 생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서 재정적으로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가팩토리 같은 시스템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 한 대 생산 비용이 타 경쟁사들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아서 따라올 회사가 없고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꾸준한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테슬라와 타 경쟁사들 간의 갭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켓이 불안한 시기에 오히려 테슬라의 브랜드를 넓히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다라고 말을 했네요. 사실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지금처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차를 뽑는 사람들을 보면 반 이상이 테슬라를 삽니다. 포드나 폭스바겐, 리비안 같은 전기차를 뽑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브랜드가 강하다는 뜻이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같은 마켓에서는 캐시가 부족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동차 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은행들이 과연 수익도 보장되지 않는 자동차 회사들에게 거액의 자본을 빌려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와의 경쟁은 점점 힘들어지고 테슬라가 전기차나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점점 더 독보적인 회사가 되어갈 겁니다. 거기다가 작년 1월에 테슬라 자동차들이 가격을 대폭 줄이고 나서 어제 분기 실적 발표 전에 또 한 번 가격을 낮췄습니다. 작년 1월에 가격을 낮추기 전과 지금 현재 테슬라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테슬라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아서 가격을 낮추고 있고 회사의 매출에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자동차 가격을 계속 줄이는 것은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격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자동차들을 구매하게 하고 나서는 테슬라 보험, 한 달에 10불 정도 하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한 달에 200불가량 하는 자율주행 구독료, 테슬라 차저의 구입, 그리고 슈퍼 차저를 통해 벌어들이게 될 수익이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점점 더 늘리게 하는 전략이다 라고 했네요. 이 역시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 가격을 이렇게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오퍼레이팅 비용이나 익스펜스도 대폭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가 팩토리 등을 통해서 자동차 생산성 면에서는 익스펜스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효율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미래에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이미 세계에서 최고의 팩토리를 통해서 가장 큰 볼륨으로 전기 자동차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하니 개인적으로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 회사입니다. 자, 거기다가 얼마 전에 발표한 상하이의 메가 팩토리 건축도 있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이버트럭 역시 올해 3분기 말에 나올 거라고 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가 점점 더 성장하고 계획한 대로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도 나눴는데요. 그건 바로 테슬라에게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자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역시 너무 중요하면서도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2023년 1분기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놀랍게도 모델 Y였고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역시 테슬라 모델 Y였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보셔도 세 지역 모두 테슬라의 점유율이 점점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패턴이죠. 그런데 더 긍정적이고 기대가 되는 부분은 전기차 시장이 아직 아주 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여기 Y축을 보시면 그 비중이 겨우 3에서 4% 정도입니다. 2030년, 2035년쯤 되면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바뀌지 않을까요? 만약 정말로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면 테슬라의 비중 역시 크게 늘어날 것이고 테슬라의 성장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주 핫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모아진 베타 마일이 1억 5천 마일이나 되고 도로에 다니는 테슬라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터파는 마일렛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 올해 1분기 자산이 라이애빌리티의 3배나 되기 때문에 회사가 휘청한다거나 파산에 대한 걱정 크게 할 필요가 없는 회사인 것 같고요. 비록 순수익과 EPS가 작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긴 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오퍼레이팅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물론 지난 2분기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2.5조 원 이상이나 되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테슬라의 순수익과 EPS 뿐만 아니라 지난 2분기에 비해 매출도 줄어들고는 있지만 자동차를 생산하는 비용과 생산 효율이 크게 오르고 있고 캐시플로우도 좋은데다가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높고 곧 사이버트럭도 출시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은 계속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 슈퍼컴퓨터인 도조, 테슬라 월, 솔러 루프 등 성장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이상은 아주 크게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자, 이상 오늘은 테슬라의 2023년 1분기 실적 결과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